차원에서 오늘 지금까지 한 거는 일단 저장해 놓고 건수 2번 건수로 불러내도록 할게요. 건수 2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수 2번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아이고, 한 거였네. 맞았네. 아무 생각도 없어요. 건수 2번아 이렇게 하면 이제 등건수 2번이 탁 나오겠죠. 이게 아까 설명하기 전 초기 상태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할게요. 일단은 아까 한 것처럼 MCS는 맞춰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작 위치 조정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총 두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사전 들일점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피 가지고 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로 회피는 3D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실제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주의는 캠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사용하는 유저잖아요. 유저가 그 위치가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공구가 내가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출력되는 위치에 어디에 뭐가 출력되고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대충 해도 돼.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3mm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딱 가공해서 보니까 2mm만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2mm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제 얘기야. 그런 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고 그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값이 출력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까 금방 얘기된 것처럼 시작점을 결정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손에 크게 놓고 봤을 때 진입점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선이잖아요. 선에 이거와 이거 두 개 갖고도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수기 매뉴얼 프로그램 작성할 때 그 점에 대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게끔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런 거 설명할 때 쉬워요, 제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MCS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MCS 기준으로 출력이 되니까 아까 보신 부분처럼 지오메트릭 뷰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서 뭐를 MCS 지정이라고 하는 이 값을 절대를 설정해서 뭐에 맞췄냐면 WCS 값에 맞춰버린 거죠.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모델링 상태의 그 값을 어떻게 해요? 그 위치로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델링 할 때 가공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WCS를 맞춰서 표현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바꿔놓으신 상태에서 첫 번째 사전 들일점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NC 데이터 출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G00이란 말이에요. G90, G90, G54, X 얼마, Y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G00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비절삭 이동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보았을 때 비절삭 이동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거기에 지금 보시면 시작점, 드립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역 시작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가공물 영역 안에 임의의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의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죠. 근데 야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작 위치에 관련된 패턴, 그러니까 시작 패턴을 정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건 이제 나중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들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를 기본 값으로 설정해줘요. 그러면 영역 시작점이라고 하는 지금 그림 보신 것처럼 여기다가 위치를 가지고서는 시작 위치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전 들리점은 내외 어느 위치든지 내가 시작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로 많이 쓰는 용도는 드릴 포인트를 많이 써요. 뭐 엔드밀이 들어가기 위한 포인트. 그래서 마케맨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 체인이라고 얘기해요. 점 체인. 여기서 체인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가공 경로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유지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선과 선을 따라 된 단위는 공부의 경로를 만들죠. 결과적으로 선을 따라 다니는 경로를 만들어요. 그거를 마서킹 같은 경우는 체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런 부분은 가공 경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시작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탭 마이너스 15 엔터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시작 위치를 어디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15,15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서 생성을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포스트를 뽑아서 보게 되면 컨트롤 AX 해서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시작 위치를 내가 원하는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로 3D에서 많이 쓰는 회피라고 하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회피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린 부분처럼 당연히 G90, G00 이렇게 있으니까 비절삭 이종의 회피라고 하는 영역이 있겠죠.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총 4개의 값이 존재해요. 보시는 것처럼 시작점, 득점, 보홈 이렇게 말 그대로 시작점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한다?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장비가 원점 복귀되어 있는 상태의 위치,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근데 유지에서는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툴패스 내는 영역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뭘 지정하는 거예요? 시작점이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 거죠. 시작점.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뭘 써요? 지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작 위치를 결정하래요. 시작 위치. 그래서 시작 위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거죠. X 15, Y 15. Z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미가 없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G43Z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에는 어느 정도 출력이 되지만 이렇게 화면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지만 실제 데이터 값은 X, Y만 출력되죠. 현재 밑에 있는 거는 다 다른 값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인 누르기 전에 아까 시작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해 놨으니까 이거는 지우고 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고 재생성을 누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출력돼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인지해 보시죠. 그 상태에서 NC 데이터를 뽑아서 보면 시작점에 대한 위치 값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 Y. 그 중에서 저는 뭘 쓴다는 얘기야? 아까 사전 들리점, 간단하게 사전 들리점 갖고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뭘 바꿔놓은 거예요? 비절삭 이동해서 회피에 있는 값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없애버렸죠. 나는 없음으로 설정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점이 이 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은 상태죠. 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경로에 대한 코너는 현재 있는 부분을 NC 데이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무슨 걸로 나오냐면 G02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NC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이렇게 G02. 이유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장비의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언어로서 강화하는 게 일반적인 장비 운영입니다. 아까 이걸 빗대어서 이제 자동차에 버스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지금 주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정확한 좌표점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코너로서 도는 걸로 있으면 데이터 값 보기가 쉽지 않아지죠. 그래서 코너를 직선 구간으로 바꾼 겁니다. 그 직선 구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뭘 바꿔야 되냐면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하늘색 선을 바꿔야 되죠. 하늘색 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랑 관련성이 있냐면 G01이랑 관련성이 있죠. 또는 G01, G02 조금 결과적으로 절삭이랑 관련성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절삭이랑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어디 가서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절삭 4개 변수를 확인하십시오 라는 얘기죠. 여기서 코너 탭에 있는 이걸 쓰겠습니다. 블록을 구름이 아니라 지금은 90도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의미성이 없어요. 그래서 연장 트림 하시든 연장을 하시든 별 의미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지금 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생성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AC 데이터를 출력을 하면 컨트롤 AX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 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크게 놓고 보면 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했던 공부는 어쨌든 내가 이 값을 보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가급적이면 짧게 나오는 게 좋죠. 필요한 거니까 짧게 보여야 돼요. 아까처럼 02, 03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서 첫 번째 과제 1번으로 이거 하는 이유가 내가 과제라고 하는 거를 손으로 짰단 말이에요. 짜고 장비 가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캠을 쓰면 머릿속에 그래도 100은 아니래도 50 정도는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값도 내가 알고 있는 값일 테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69 이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걸 찾을 거 아니에요. 또는 못 찾으면 뭐 저한테 물어볼 테고. 근데 아까처럼 공이 막 이런 게 섞어서 나오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길어지죠. 그러면 길어진다는 건 뭐야? 내가 그만큼 학습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어지면 일단 눈이 아프잖아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해를 못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출력을 시킨 거예요.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보자는 게 기본 틀이에요. 똑같이 만들려 그러면 취지가 제가 이거 처음에 이걸 하자라고 한 취지가 뭐였냐면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눌러본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부분을 매뉴얼 프로그램처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되게 못하면 막 다 눌러봐요. 그러면서 공부가 됩니다라는 게 제가 원하는 취지예요. 큰 취지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수업할 수 있는 게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조금씩 눌러서 그거를 습득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수업에 끌고 나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자, 1번, 2번 끝났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질문?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하나를 알더라도 지금 오늘 배운 내용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저 코너에서 연장 및 트리밍하고 연장이 있는데 180도 135도일 거예요. 지금. 135도까지는 연장입니까? 그러니까 135도에 대한 부분 가지고 꺾여요. 그게
어디다 만들어놨죠? 그거는 제가 뭐 내일이나 이렇게 예문을 하나 가지고서는 한번 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모델링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카페 어딘가에 파일을 올려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으로는 135도일 거예요. 135도를 넘으면 딱 잘라져요. 그러니까 잘라진다는 의미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경로 자체를 아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렇게 직선 구간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뾰족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해요? 지가 이렇게 한번 꺾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아마 카페 어디든가 모델링 파일 올려놨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이제 다듬기는 안쪽에 포켓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포켓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늘 뭐 포켓을 안 했으니까. 또 혹시 뭐 또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또 갈게요. 이제 아까 썼던 1번 파일로 불러와서 할게요. 아까 저장을 한번 해놨으니까 1번 파일. 그러면 1번 파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면 어쨌든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요 첫 번째 줄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 그게 뭐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까? 이거지. 이거. 요 값이 요까지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내가 55로 출력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 거냐면 이거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걸 뭘로 쓰면? 1로 쓰면. 프로그램에 지금 뭐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명령어가 플러스 1로 돼 있어서 그래요. 현재 있는 값에 플러스 1을 하면 그 다음 값이 출력된다. 이렇게 코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요거죠. 아까 진입점 얘기했잖아요. 진입점이 우리 이걸 얼마로 설정했어요? 이렇게 설정했죠. 10을 만들게 이제. 그러면 진입점은 잘 보면 색상을 볼게요. 진입점은 지금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요 노란색에 대한 여기 위치예요. 그럼 아까 1mm가 나왔잖아요. 치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WCS를 돌릴 거예요. 왜 돌리냐면 이 거리 측정이라고 하는 거의 화면 거리는 WCS 방향성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형식에서 WCS에 저는 동쪽을 쓸 거예요. 동쪽이라고 하는 걸 해서 Z가 날보도로 만들게요. 그럼 날보죠. ESG. F8번.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죠.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으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란색의 높이를 측정하려고 그래요. 높이. 아까 Z 1mm가 나왔잖아요. 뭘 쓰기 위하냐면 화면거리 때문에 그래요. 화면거리. 그럼 화면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이 출력된 거예요, 지금 1이. 그러면 이 1이 출력된 거는 뭐가 기준으로 출력이 되냐? 비절삭 이동의 그렇죠. 진입의 높이 값이 기준이에요. 여기 높이 값이. 그럼 높이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냐? 나는 포함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열린 닫힌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포켓을 얘기해요. 그럼 야가 이렇게 놓고 쓰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이거를 통상적으로 이제 선을 많이 쓰니까 선의 높이 값이 이게 깊이 값이 중요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저쪽은 5mm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15라는 값을 넣어야 돼요. 확인을 넣어볼게요. 확인. 그 다음에 재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해서 거의 측정 가명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12mm 이렇게 전 대충 찍은 거라서 확인. 이게 5mm인지 맞는지 볼게요. 11mm가 좀 이상하죠. 거리, 투영거리, 방향성 여기 끝점에서 여기까지 5mm 맞네요. 확인, 재생성, 확인, 이 값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13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건수가 뭔가 세팅을 하나 걸어놔서 뭔가 세팅 값이 있는 거예요. 지금. 2mm, 3mm에 대한 세팅에 뭔가 걸려 있어요. 지금. 세팅에 대한 그 부분이 일단은 이게 가공 소재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가장 깊은 값을 설정하라 이렇게 안 배우셨나요? 이거 깊은 값을 설정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뭔가를 지정해 놨는지. 진출. 이게 기본 값이냐는 뭐예요? 진입가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게 누가 올린 내가 뭐하나? 귀신이 칼로 오시네요. 여기에 뭔가 또 지정이 돼 있었나 뭐 아까 그건 진출에 대한 부분인가 위치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볼게요. 와 이걸 해놨네요. 아 이런 값을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다 초기화 시켜 놓을게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정확한 값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원체스도 만나보고 자 초기화 시켰고 이것도 아까 없애놨죠.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15, 그러니까 숫자가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이거 좀 바꿔놓고 할게요. 찾는 것보다 그냥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정하실 때 처음에 공부를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다른 거 다 건들지 말고 그 한 가지 포인트만 건드셔야 돼요. 한 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한 가지 포인트만 건드려서 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린 영역에 이렇게 해셔야지만 뭘 확인해야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값들에 대한 부분이 표현하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냐면 그 있는 걸 기준으로 다른 값들을 조금씩 건드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뭘 건드렸는지 찾으셔야 돼요. 뭘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값이 추적되는 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값은 뭐가 기본이 있다라는 얘기는 비절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뭘 끄집고 들어오냐면 이 페이스 밀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지정하면 이걸 지정하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올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가 만들어집니다라는 얘기.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면 비절삭이라고 하는 곳의 높이를 0으로 설정하잖아요. 이걸 0으로 설정하면 출력되는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뭐가 10mm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5mm가 나오죠. 마이너스 얼마나 5mm가 설정돼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지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비절삭이라고 하는 내용의 진입점이라고 하는 부분의 높이는 내가 지정되어 있는 절삭 위치가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mm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 깊이가 5mm니까 5mm를 더 하셔야 돼요. 그 값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냐면 초기 진입량. 그래서 뭘 쓸 거냐면 형식에서 레이어 설정을 형식에서 WCS를 절대로 설정을 할게요. 그럼 다시 원복 시대로 확인 눌러서 재생성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랑 관련성이 있는 거냐면 이거 뺄게요. 흰색 안 보이게 할게요. 그러면 권수가 설정한 것처럼 이거를 선을 쓸 건데 길이를 0으로 잡아요. 색상이 안 보여서 색상이 흰색이 나옵니다. 진출 길이 일단 리프트로 해놓을게요. 리프트야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러면 F8 누르면 재생성 누르면 어디 갔어요? 이 선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쓸 겁니까? 그러면 이제 측정을 또 갖고 노는 거죠. 이건 투영거리 뭘 쓸 거냐면 첫 번째 점 여기 공구에 대한 부분의 중심값 갖고 얘기할게요. 그냥 이거를 지정을 하는데 뭘 쓸 거냐면 최소 간격을 쓸 거예요. 내가 아까 뭐를 지정했어요? 20mm 넣었잖아요. 20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비절삭이 다시 최소 간격을 넣을게요. 요 값을 30을 넣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얼마가 나오겠어요? 30이 나오겠죠. 30이 당연히 늘어난 거 보셨죠? 근데 뭐 엄청 어딨어요. 이렇게 해서 투영거리 여기 공구의 중심 최소 간격 30m. 저는 아까 얘기한 파트 기준이에요. 파트.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요. 0보다는 어떻게 해요? 진입 최소 간격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값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기본값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이런 문제가 뭐가 걸려요? 이게 걸린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걸립니다. 0이니까 안 늘어나죠. 최소 간격은 아까 얘기한 거 뭐가 기준이냐면 파트가 기준이에요. 그럼 길이는 여기에 보시면 또 다시 길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길이 그죠? 이 길이는 뭐 얘기하면 내가 지정한 절상 영역이 기준이에요. 길이가. 근데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넣는 것들은 플러스로 누르는 것들은 이게 퍼센테이지에서 그래요. 지금요. 또 아까처럼 미리 단위로 바꿔놓을게요. 퍼센테이지를 해서. 그러면 10에 20%면 머리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미리 단위로 넣고 출력을 시키면 어디 있어?
검증해서 어디 있어요? 거리를 측정을 하잖아요. 투영 거리로.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중심점을 딱 찍으면 얼마나 20mm. 그러면 야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절삭 영역이 기준이에요. 야는 가공할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또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야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깎아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 이게 어디서 차이점이 발생을 하냐? 이렇게 보면 진출에 대한 부분을 이걸 진입과 동일하게 설정해보죠. 그 다음에 비절삭이라고 하는 부분에 최소 간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보다 이런 식으로 좀 키워볼게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지금 비절삭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게 늘고 어느 게 주냐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크게 우선권이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을 포함을 시키냐가 중요해요. 최소 간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30mm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절삭 영역이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10mm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무시지형이야. 동일해도 무시지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최소 간격 아까 이제 파트 기준이라서 파트에서 무조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 개념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길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파트가 10mm 빠져나가는 거고 절삭 영역 기준에서 30mm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 시작의 위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동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 둘 중에 하나만 쓰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외형 가공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소재에서 외곽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최소 간격이 더 중요해요. 실제로 가공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또 어떻게 쓰는지 이런 내용 두 개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예문. 네? 체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밑에 거요? 최소 공격 드리밍. 최소 간격 트림하면 말 그대로 최소 값이에요. 그래서 최소값. 아까 얘기했지만 파트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했지만 뭐랑 관련성이 있냐면 황삭 공구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소재랑 무조건 어떻게 들어오셔야 돼요? 떨어져서 들어오셔야 돼요. 붙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공구가 이 외벽을 지금은 이렇게 모형물에서 이게 깎인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소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쪽을 다 훑고 내려오죠? 그러면 엔더미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형 기준도 빠져나오셔야지만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는 걸 하실 때 좀 안전하게 가공이 가능한 거죠. 그런 거를 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까도 했지만 실제 가공을 안쪽하고 바깥쪽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아까 이거 포켓하고 했을 때 또 얘기가 또 약간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파트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이렇게 포켓할 때는 또 의미가 없어져요. 파트 기준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크게는 우리가 지금 이런 외형물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는 거리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높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입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수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노란색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비절삭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셔가지고 진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뭘 쓸 거냐면 선이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지만 절삭에 비례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절삭 방향성이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떻게 해요? 수평 절삭이 먼저 걸리죠. 그래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재생성을 누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향성이 이렇게 걸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꺾여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 스윙 각도라고 하는 게. 이런 스윙 각도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각도 값을 준 다음에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각도 값이 이게 변해요. 근데 엄밀히 치면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비절삭 이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 각도 값을 조정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에서 하시려면. 그래서 45도 하면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시는 거죠. 아까는 보시면 비절삭 이동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있었던 값은 얼마였었냐면 이게 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 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핀 거예요. 핀 거. 그래서 비절삭 이동의 각도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폈어요. 이렇게 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가공하면 안 하셔도 되는 작업들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걸 설명하니까 뭘 얘기하게 돼요? 스윙 각도를 하고 하는 걸 얘기하죠. 이런 각도 값이 있어서 피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 값을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비절삭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뭘 조정을 해요? 길이 값을 조정하는 거죠. 지금 50%니까 몇 미리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5mm 만들어진 거죠. 10파이니까. 그러면 또는 야를 없애놓고 파트만 가지고서는 야를 미리 단위로 하는 게 편하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을 뭐가 나오게끔 최소 간격이 값이 나오게끔 마이너스는 안 돼요. 나오게끔 그러면 직선이 나오는데 아까 했지만 거리가 넣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각도 값이 또 바뀌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넣었었던 스윙 각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제조 좀 하셔야죠. 이게 아마 30 그때 6점 얼마 몇몇 대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아마 측정해갖고 표현을 해보니까 20몇 동인가 보네요. 지금 6도였었나 보네. 아니 23도였었나? 16도였었나? 13도? 22도? 18도? 16도?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참고로 얘기 되면 아유 18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8도 에서 마음 잡게요. 약간 삐뚤어도 거의 안 삐뚤는데? 삐뚤대요. 아 진짜 안 딱 삐뚤어. 봐도 삐뚤구만.
8점 그러면 2도 할까요? 한기모씨 때문에 정말 2도. 이게 거의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수평선, 수직선 돌아와서 이렇게 뭘 알 수 있어요? NC 데이터들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NC 데이터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그걸 아는데. 거의.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각도 값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값은 조금씩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값은 원래는 5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밑에 네모네가 틀려갖고 18.2 몇 도일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값들이 나오죠. 지금 프로그램적 고정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어진 겁니까? 네? 고정까지 반영이 되어졌는 것이 겁니까? 이거 보정까지 넣었잖아요. 아까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있죠. 이걸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컨트롤 AX에서 뭘 해보시면 돼요. 이게 깎이는지를 봐야 되죠. 캔버스 나와라. 캔버스에 넣겠다. 그죠? 이거 뭐 4.938이라도 상관없죠. 거의 오니까. 그러면 이제 설정에, 메인 설정에서 공구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서 라디우스 5mm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작물을 70, 70, 20니까 돼 있고, 그러면 원점 설정 모드에서 저는 공구 기계 없애고 경로 킬게요, 공구군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이동 모드에서 여기를 원점으로 등록하죠. 원점 복지 시켜놓고, 오토 모드에서 뭘 해요? 여기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블록. 왜? 이게 컨트롤 CV에 아주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호. 방명보기. 초보적인 실수를 안 된다. 정밀도. 네. 그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뭐가 있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경보종이 형성이 안 된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이클 스타트. 진짜. 여기서 취소가 돼 있네요. 그죠? 여기서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컨트롤 이렇게 이게 어디로 취소돼야 돼요? X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이클 스타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제 이걸 찾아야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왜 생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비절삭에서 제가 아까 설명한다고 뭘 안 넣었기 때문에 이동값이 없어요. 이게 이동값이 있어야 돼요. 이동값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요. 근데 넣으면 지금 또 틀어져요. 넣으면 그래서 원래는 좌를 또 잘 안 쓰죠. 써보면 출력되는 값들이 틀리게 나와요. 이게 지금 유지에서 보시면 경보정이 활성화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서 경보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점백이 있는 거예요. 야가 뒤로 확실하게 빠져나가야 돼요. 확실하게. 요 값이. 그러면 이런 값들을 빠져나가게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 뭐를 이동하는 값을 보시는 것처럼 넣으라고 돼 있어요. 이동하는 값을 넣어서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거리값이 이거를 빼셔야 돼요. 야를. 경고정이 활성화되는 게 여기서부터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아까 보시면 요게 점박이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 점박이에 대한 내용이 이게 연구를 했대요. 점박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고정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5mm가 먹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공부가 이렇게 있으니까 먹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두 개의 축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비절삭이라고 하는 내용에 지금 이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 이걸 넣고선에 쓰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접촉 데이터 추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총형 공부나 드릴 같은 것들에 쓰는 거지 이런 엔드밀류에 쓰시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찾는 걸 얘기를 한 거라서.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쓰냐 이걸 가지고 안 써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나는 어떻게 다시 없음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40일을 출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다 기본값으로 내드릴게요. 신나네. 요거 다 기본값 0 이렇게 내드릴게요. 각도값 없앴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저 경고정을 안 쓰잖아요. 그럼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아주 뭐 각도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써갖고 NC 데이터를 출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40일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40일이. G41이라고 하는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G41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존재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기계 제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계 제어. 여기서 경로 시작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5번째 보면 경고정을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벤트를 추가를 합니다. 이벤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켜짐을 진입 이후로 설정을 하고 꺼짐도 진입 이후로 설정을 할게요. 그 상태에서 공구 보정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재생성. 일단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포스를 뽑아보면 뭐가 티 나오냐면 41 값이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 값이 어디에 나오냐면 깊이 값 이후에 나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죠? Y형에서 Y70까지 간다고 그러면 뭐야? Y형에서 Y70까지 가고 X70까지 가고 그러니까 일반 이거는 상태에서 나오는 이거는 뭐예요? 지금 NC 데이터 출력되는 게 NC 데이터 출력되는 게 파란색이 어디 걸렸어요? 여기 걸렸죠. 아까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모 값에다 어디다가 설정했냐면 접촉 출력 데이터를 설정을 하잖아요. 이게 끌게요. 그럼 어디가 설정되냐면 파란색 선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5mm를 빼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어디에 출력이 돼요? X65, Y65 이렇게 NC 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색 경로에 의한 NC 데이터 값이 출력이 돼요. 유지는. 유지의 기본 출력 데이터는 파란색 선이에요. 파란색 선. 그거를 우리가 수비 매뉴얼 프로그램에서 보신 것 처럼 빼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G41 코드가 나와야 되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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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아까 G41 코드에서 X0에서 시작하면 일단 41 코드를 모으기 때문에 맨 끝선이 맨 마지막 끝단에 붙는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뭐 아닌가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다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G41 코드가 먹었을 때 아까 코드가 X0에서 Y70으로 갔었잖아요. 그럼 X0이라고 그러면은 41 코드를 먹었을 때 왼쪽 보정이 들어가가지고 왼쪽 끝선이 0에 잡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의 맨 끝선이 0에 잡히는 게 이제 아니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캔버스에 보정값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5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근데 후자처럼 출력하는 것들은 경보정 값이 뭐가 들어가냐면 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경보정을 쓰지만.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었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력되는 데이터 값을 보면 G41, D1, X5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당연히 다 G2예요. 두 번째는 Y65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두 개만 표현을 하면. 예. 후자처럼 표현한 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G41에 D1에 X가 0, Y가 70. 15니까 70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유지에서 보면 이 방식 자체는 사각형이 표현이 됐을 때 가공 경로라고 하는 부분의 색상이 어디 잡혀 있냐면 여기 잡혀 있어요. 근데 유지는 기본 속성 값이 뭐냐면 색상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 공구 중심이 걸린다는 게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좀처럼 X5, Y65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는 장비에다 놓고 돌리면 뭐가 문제가 이만큼의 과삭이 발생하죠. 그죠? 과삭이 발생하죠. 경고정 값이 있으니까 있든 없든 어쨌든 그죠? 그래서 과삭을 안 만들기 위해서 수기 프로그램에 5mm를 넣어서 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유지 프로그램에서 만든 방식이에요. 이게 매뉴얼 프로그램이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일반적으로 캠에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 라인에 적정의 공구가 위치를 하면서 경로가 생성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지만 경보정에 들어오야 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라는 값이 들어요. 왜? 나는 벌써 이 수직 라인에 적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했을 때 우리가 저쪽에 지금 이제 다시 물어봐요. NCT에서 우리가 5를 주지 않습니까? 5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과삭이 일어나겠죠. 아니죠. 미삭이 일어나죠. 아, 잘- 뒤로 밀리니까 그쵸. 미삭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쪽에서도 결국에 0을 집어야지 이 값을 먹는다는 그게 소리죠. 이 값이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그러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1번을 쓸까요? 2번을 쓸까요?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유지해서 프로그램을 좀 짜야 돼. 1번 방식이 맞아요? 2번 방식이 맞아요? 1번. 유치에서 프로그램 짤 때는 2번 방식이에요. 캠은 어떤 캠이든지 다 2번 방식을 채택을 해요. 1번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공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계속. 공구가 다 빠져나가야 되죠. 계속. 그럼 만약에 2번으로 했을 때 만약에 맨 처음에 우리가 10파이로 했다가 그다음 12파이로 늘렸을 때 똑같은 프로그램 상을 프로그램 상이 그렇죠.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짜는 것들은 이 경보정 값이 바뀌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캠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들어가죠.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그에 해당하는 AC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혹시 그 보정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보정을 집어넣어야죠. 왜? 끼워 맞춤하려면.
그래서 이제 또 정리할게요. 수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고정을 넣기 위해서 이 값 기준으로 가상 감산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외형 가공에서 내가 이삭을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모형물에 대한 부분에 끼워 맞춤을 하려고 그러면 과삭과 미삭이 존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실린더 게이지 갖고 깎았을 때 더 깎는다 해갖고 미삭 넣었잖아요. 과삭 넣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더 깎고 싶어요. 그러면 더 깎고자 하는 양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주죠. 그래서 수기 프로그램 하면 경고종에 대한 값이 큰 숫자가 들어가요. 거의 다. 왜 공부의 반경치를 넣을까? 근데 캠을 쓰잖아요. 그러면 경고종의 기본값은 뭐예요? 다. 모두 다가 0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값을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다 미삭이 발생하지, 싹 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저것 눌러보시라는 거의 의미가 첫 번째였어요.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근데 유지에서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접촉, 추적, 데이터 설정을 안 누르잖아요. 그러면 NC 데이터가 65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캠은 기본적으로 G40 모두 상태에서의 NC 데이터 출력법이 기본값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뭘 배웠어요? 매뉴얼 프로그램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65X 65 값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유지에서 그거를 안 쓴다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서만 써요? 특수 공부들에서만 써요. 그러면 실제 캠에서 이런 값이 나왔을 때, 이런 값이 출력됐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경고종에 들어가는 값이 중요하잖아요. 그 값을 그럼 얼마로 표현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수업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제가 처음에 현직에 갔을 때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내가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캠이라고 하는 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는 학교 시절에 대학교 때도 캠이라는 게 없었어요. 캠 산업기사가 있긴 있었어. 그때 막 진짜 1, 2차 이럴 때. 그래서 캠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뭐 캐디처럼 그리다가 왔었어요. 그때 친구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캠을 쓴단 말이에요. 캠을 쓰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를 넣었더니 하나가 없어요. 전문 근데 아까 그랬죠. 외형에서 무조건 숫자가 크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깎이죠?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캠을 잘못 짰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이제 사수님이 오셔갖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죠. 매뉴얼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이 중심점을 지정하잖아요. 이 좌표점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받아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번호의 중심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툴이 이렇게 물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 절삭되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이동지정화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다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공부에 뭐가 들어요? 안경치 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캠은 기본적으로 NC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지가 내가 이런 라인 절삭 영역을 딱 잡아주면 공부 파이에 맞게끔 어떻게 미리 다 벌려버리죠. 그러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공부 중심의 경로에 NC 데이터를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그 상태가 곧 뭐예요? 이 라인에 접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고종에 대한 들어가는 값이 얼마나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내가 더 깎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분의 1 주면 이쪽이 100분의 1이 더 깎고 있는 거죠. 덜 깎겠어요 하고 주면 어떻게 해요? 중에서부터 점점 벌어져 나가요. 그래서 본인이 프로그램 짰을 때 이게 수기 프로그램인지 매뉴얼 프로그램인지 캠 프로그램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다른 구성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비절삭 이동에 뭘 안 쓴다? 이거는 안 써요. 아까 이런 것처럼 총형 공고들 요거 안 들어오면 접촉 추적전 데이터 출력이라고 하는 건 누를 필요가 없어요. 누를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NC 데이터 출력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제가 체크해야지 할게요. 비절삭 이동에 뭐만 눌러서 쓰면 되냐면 최종값만 씁니다. 우리가 모등정삭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 할 때 추가 패스할 때 1회, 2회, 3회 가공이 있으면 여기도 경보정, 여기도 경보정, 여기도 경보정 다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C 데이터가 경보정 다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최종 정삭 패스라고 하는 거는 최종 값에서만 경보정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 라인에 대한 부분만 G41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G41 코드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종 정삭 패스만 써요.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보정이 제대로 인지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값에 대한 부분을 아까 보신 것처럼 포스를 뽑아서 확인을 누르면 기본 값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G41 이런 식으로. 근데 쭉 보니까 G40은 없네요. G40은 제가 뭐 뒤쪽에 비절삭 뭐 꺼놔서 그런가 봐요. 비절삭에 진출 볼게요. 진출 돼 있는데 치니까 도움이 되는데 G40이 출력이 안 되네 지금. 뭐 흰색 나오나 잠깐 볼게요. 흰색이 안 나오네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나오죠. 흰색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왜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뭘 해놨냐면 길이값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나도 길이값을 좀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래야지만 여기 X 표시되잖아요. 여기서 보정 취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출력되는 데이터를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40이 나오죠. 컨트롤 A에서 40. 약간 안 나왔잖아요. 이게 사람이 짠 거랑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제자리 네, 제자리에서 취소하는 걸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네. 주소로. 그럼 야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갖고 캔버스에다가 집어넣고 돌려보면 열어나겠지? 당연히.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감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저는 쭉 설명하느라고 접촉 추적 데이터 설정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야는 안 쓰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신 뭐는 이걸 쓰게 되면 뭐가 나온다? G41 값이 나온다. 이 값을 생략을 하면 경로는 똑같아요. 지금 잘 보시는 것처럼 경로는 똑같은데 뭐는 출력이 안 돼요? 뭐는 출력이 안 돼요? 41 값이 출력이 안 되죠. 자, 이제 아까 이렇게 정리하면 나는 경보정을 써야 되겠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41이 나와야 돼요. 41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뭘 쓴다? 최종 정삭을 사용한다. 어떻게 하세요? 여기 최종 정삭 여기 요 값을 사용한다. 그 대신 뭐는 있어야 되냐면 약간의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때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반경치 이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정치 이상은 아니지 0이니까. 근데 이동하는 거리값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정이 자유롭게 돼요. 오른하는데요? 저렇게 하니까 너무 저기 가서 이제 좀 열심히 이따 가서 하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요 모양의 경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서 어디 안 합니다. 끝까지 들어가요. 네.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서 뭘 얘기할 거냐면 이거를 승택이. 승택이는 내가 이거 설명해 줬지. 요거 지금 5mm 들어가 있잖아요. 네. 5mm에 2.5. 그래 일단 2.5로 할게요. 그럼 몇 번 가오네? 이거 3mm 넣으면 어떻게 가오네? 두 번. 그래도 두 번. 몇 mm 가오네? 3mm, 1mm. 지금 베이스 지금 우리가 명령어가 뭐냐면 페이스 밀리라고 하는 명령어잖아요. 이게 지금 오퍼레이션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밀링인데 오퍼레이션 처음에 클릭해서 보면 페이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페이스 일단 페이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페이스의 정의가 뭐냐면 넓은 면을 정면 밀린 커터를 가지고선에 가공하는 거를 페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럼 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명령어를 지정하면 총 두 개가 나와요. 어떤 캠을 보듯이 뭐가 나오냐면 거리값, 그 다음에 어떻게 깎을 거냐, 깊이값.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소재 거리는 내가 지금 가공하고자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깊이를 의미하죠. 가공하고자. 그럼 얼마가 들어가요? 5mm가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깎을 거냐? 그래서 지금 2.5mm를 넣었어요. 그죠? 3. 2.5mm. 4. 아, 3mm 넣었어요? 4mm.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공하냐? 1번과 2번이 존재하겠죠. 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캠은 어떤 캠을 쓰시든지 평균값으로 들어가요. 평균값. 그러면 이게 평균값 어떻게 해야 되냐면 5 나누기 4 하면 얼마가 나요? 1.25인가요? 그러면 몇 회 절삭이에요? 이렇게 되면? 네 번. 2회 절삭이 되죠. 5 나누기 4 1.25 맞지 않아요? 그럼 4번 아닐까? 5 나누기 4면 1.25니까 어떻게 돼요? 2번 오미리. 절삭이 걸리는 거죠.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 나누기 2를 하면 2.5가 나오죠. 이게 2.5mm씩 가봅니다. 베이스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면 같은 값으로 해서 그러니까 베이스의 정의가 소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주 용도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균 값을 가지고선에 소재를 걷어내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값을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4.9 넣으면 어떻게 돼요? 2.5, 2.5. 1.5. 예를 들어서 2.3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5 나누기 2.3 하면 어떻게 3회가 걸리죠. 잘 보시면 계산기 어디 갔어? 계산기가 없어. 얼마? 3으로 나누면 계산 5 나누기 2.3하면 2.17 하니까 3의 절삭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5 나누기 3 하면 3분 깎기인데 1.67 정도씩 깎인다. 이거는 뭐랑 연관성을 또 갖고 있냐면 남는 양, 유지에서는 스톡량도 끌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스톡아이를 지정한 게 0.5mm 지정해놨어요. 0.5mm. 그리고 나서 이 값을 2.5로 했어요. 그럼 몇 회 절삭이 걸려요? 3이 아니라 2회죠. 2회. 2회. 2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5 마이너스 0.5 4.5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5로 나눠서 가봐. 요걸 한번 볼게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페이스는 동일해요 다. 페이스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mm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양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 보이죠? 우리가 생각한 거로 치면 여기가 4mm, 1mm 이렇게 되죠. 그렇게 가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걸 2.3mm 넣으면 몇 회 절삭이 걸려요? 3회 절삭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씩? 1.67. 1.67, 1.67, 1.67. 이거는 어떤 캠에든지 동일한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뭘 끌고 들어와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스톡량을 끌고 들어와요. 바닥 스톡. 아까 얘기한 것처럼 0.5로 넣을게요. 4.5가 기준이에요. 이제는 4.5가 4.5 기준으로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깎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4.5를 나누기 2.5 해갖고 1.8이니까 2회가 걸리네요. 그럼 4.5 나누기 2회 하면 2.25.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런 거를 할 때 뭘 했었냐면 아까처럼 WCS에서 동적 활용해서 마이너스인가? 이거를 화면거리 활용해서 스냅 바꿔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얼마씩 걸려요? 2.25mm씩 걸려요. 그래서 측정들이 필요해요. 진짜 캠을 하시려고 하면. 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스 밀에 대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1회 절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넣으시면 되죠. 근데 아까 이제 권수 거 이제 또 다시 얘기할게요. 권수가 광삭 가공에 대한 부분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부분 생성. 광삭 가공은 어떻게 되냐면 2회 절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툴에 대한 한 번에 얼마, 칩도로 얼마를 매길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라핑 앤드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D에 1D라고 얘기하죠. 거기 안에 깊이 얼마예요? 5예요. 그죠? 직벽으로 5지요. 그러면 이 안에 포함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이 값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배 절삭이 되면 됩니다. 라는 게 주 내용이에요. 이런 스톱 잘 없네. 이런 스톱은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 순서 뷰에서 우마우스 보면 열이 있죠. 열에 뭘 키면 돼요? 스톱과 바닥 스톱을 키면 여기 스톱 값이 설정되는 게 보이죠. 또는 뭘 쓰면 돼요? 이거를 검증을 통해서 3D에서 색상별로 눌러버리면 뭐가 나와요? 색상에 대한 값이 나오죠. 이렇게 마우스 콩 0.1mm 마우스 콩 0.1mm. 번호는 어떻게 어쨌든 과삭하고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색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가공하는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쓰냐면 2D 동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나는 없앨게요. 화면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고 여기 딱 누르면 실제 가공되는 게 이 경로로 똑같이 깎여요. 그러면 가공하는 사람들은 뭘 외우고 다니냐면
이걸 외우고 딱 들어오죠. 아예 다 외우고 들어요. 경로 자체를 다 외워요. 내가 프로그램 짰으니까 내가 프로그램 더 잘 알죠. 내가 프로그램 짠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캠 파일 하나 열어놓고 쭉 보고서 쭉 보죠. 쭉 보고 기억한 다음에 장비를 돌리죠. 그러면 시작, 제일 많이 보는 게 시작 위치,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데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죠. 그러면 실제 장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가공 경로로서 들어와요. 이렇게. 똑같이 깎여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장비를 돌려놓고선에 뭐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장비를 돌려놓고선에 밖에 가서 논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캠에서 뭘 합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저희가 첫 번째 금일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작업을, 그죠? 그래서 아까 인터넷 하나 켜놨는데 어디 갔지?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뭐가 있냐면 머신이 센터가 있어요. 머신이 센터. 여기서 기능사 캠 도면에 4페이지에 1번에 구멍은 제외할게요. 구멍 제외. 구멍 제외. 구멍 안 할 거예요. 구멍 없어요. 요값은 22. 요값은 22예요. 22. B형. 그 다음에 요거 70이에요. 70에 70. 70에 70.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면 무조건 다 A형이에요. 무조건 A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뭐 언급 특별하게 안 하면 A형으로 무조건 다 그립니다. A형으로. 본토 알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구멍은 안 합니다. 구멍 안 하고 요거를 금요일 집에 가셔갖고 캠을 가지고선에 작성을 하셔서 집에 저거 없는데요. 뭐가 없어요? NX 안 깔려 있는 거. 그러면 내일 학교에서 하세요.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글씨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적어주신 게 A형입니까? 무조건 A형. 제가 설명 안 하면 무조건 A형으로 하는 거예요. A형으로. A형으로 오늘 배운 걸 가지고선 하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금방 이제 아까 이제 정리를 하면 모델링 한다. 이제 모델링 해야 되죠. 모델링 한다. 모델링 하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구속 다 잡는다 무조건. 구속 하나라도 오류나면 안 돼요. 싹 다 잡아 넣으셔야 돼요. 구속 무조건 다 올킬. 올킬 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구속 틀린 잡아. 거고. 그래서 1번 모델링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하는 거 요거 구멍은 안 한다 그랬어요. 요거 구멍은 안 한다고. 구멍 작업은 안 할 거예요. 구멍 안 하고 저. 그럼 요거 뭘로 타고 내려가면 되냐면 그죠? 헬리컬 나선 있잖아 거기 안에. 그죠? 우리 배운 건 나선이니까 나선 그냥 기본값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메모장. 두 번째 뭘 설정한다? 레이어 설정합니다. 레이어 설정. 레이어 설정. 예. 그 다음에 3번은 야는 필요 없는 거죠. 아까 네. 열기하고 이거 설명하느라고 지정한 거니까 3번은 필요 없고. 측정 한번 해봐요. 뭐 깊이값 제대로 맞나 안 맞나. 그죠? NC 도우미 활용해갖고 깊이값 2개만 활용하면 되죠. 지금 모형물에 이렇게 보면 A형이니까 A라고 하는 부분에 4mm인지 바깥쪽 테두리가 5mm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죠? NC 도우미 활용해갖고 뭐 한다? 확인해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공구는 오늘 열심히 수업을 들어갖고 하나라도 만들어져 있으면 있겠죠. 그죠?
아까 공부 툴 만드는 거 분명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있었을. 그러면 뭐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툴 만들면 되죠. 두 번째 툴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아까? 잘. 그죠? 잘 만들면 되죠. 그걸 눌러낼게요. 열기. 아까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에 D드라이브에 5,000번 안에 요거 요게 진짜였죠. 뭐 아주 가시 쉽죠. 야 해갖고 뭐 하시면 돼요. 툴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만들어요. 열렸는데. 창을 쓰세요, 창을. Shift F8. 옆에 창. 아, 옆에 내가 이거 창 잠궜죠. 정신이 없네. 다운로드를 그러면 요거 삭제. 요거 뭐 하시면 돼요? 복사, 내부 붙여넣기, F2번. 요거 뭘로? 카피 날려버려요. 더블 클릭. 아랫바 아니잖아요. 네? 아랫바 아니잖아요. F8으로 바꿔줘야지. 네, 뭐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길이 이거 내난. 이거 무슨 내용으로 바꾸시면 돼요? 플랫. 이거 잠궈 놓으시면 되죠. 장사? 어? 이렇게. 확인.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김노 씨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 다 만들었죠 벌써.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모델링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서 뭘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배우신 대로 잡아 당기시면 되죠. 목록을 만든 거죠 지금. 목록을 만들어서 아까 뭐였어요? 목록 만든 거를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뭐 하시면 돼요? 그렇지. 선택, 쉬프트, 지정, 복사. 원래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그 모델링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그럼 메뉴 패칭 상태로 들어왔을 때 공구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캠 잡아 당기셔도 되고 뭐 그건 본인 마음. 응? 공부 다 만들었죠? 스토커 얼마로 해요? 스토커 배운 대로 0.1mm. 자, 그래서 요거까지 진행한 거지, 요거. 공부에서 불러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캠을 생성을 하시면 되죠. 캠 생성. 일단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뭘 쓰시면 페이스 밀 쓰시면 돼요. 그렇죠? 페이스 밀. 페이스 밀 첫 번째 있는 거. 오퍼레이션에 플래너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설명해 줍시다. 그럼 그럼 다른 내용을 또 얘기해야 돼. 그건 제사장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깎아야 되니까. 세이브 셀프 안 쓰면 돼. 그래서 페이스 밀 씁니다. 페이스 밀 쓰면 그때 저기 기능사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찍은 영역이 첫 번째 가공물이라 그랬죠. 자원 포인트라 그랬죠. 이거 다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내가 1번 찍고 2번 찍으면 어떻게 돼요? 1번 찍고 2번 가공한다고 자. 그래서 포켓이 먼저 가공이 되게끔 1번 찍고 2번 찍겠습니다. 그럼 정상 밖에서 또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정삭도 마찬가지로 1번 찍고 2번 찍을 거예요. 그럼 로스가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로스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 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통량은 얼마를 설정하냐면 0.1mm 설정해요. 그 다음에 MCS 위치는 어디로 설정하냐면 여기를 가지고 MCS 위치를 설정해요. 여기. 지금 우리 바빠 빨리빨리 수업해야 돼요. 그럼 XY, Z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갈까요? 여기를 MCS 위치로 지정합니다. MCS 좌표계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뭐 얘기할 거냐면 아큐 센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업이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펠리컬 보관을 가지고 손에 내부 깎으면서 황정사 캄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로 측정했어요? 실린더 게이지까지가 그때 얘기하는 것처럼 매뉴얼 프로그램의 수업이에요. 거기까지 끝난 조들은 아큐 센터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워크 좌표계를 여기다 잡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지에서도 MCS 좌표기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MCS 좌표기를.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 찍고 여기 찍으시면 되죠. 나머지는 상관없고 그 대신 뭐는 출력되게끔 40일은 출력되게끔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수 맞추는 놀이를 할 거 아니에요. 배웠나요? 난 못해.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내일이 무슨 조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실린더 안 쓴 조는 실린더 써야 돼요. 그죠? 저희 좋은 그때 썩지 않았어. 선택인의 조는 거의 끝나지 않았냐? 우리 뭐 회장님 다 올리셨네. 그리고 잘 되든 못 되든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오세요. 그냥 다 100% 완벽하게 안 해오면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와요. 그러면 98 가지고 보완해서 돌릴게요. 근데 아까 제가 대본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100이 아니라도 본인 걸 가져오셔야 돼요. 남의 거 하는, 남의 프로그램 하는 거는 저는 11호 했을 때 별 상관없는 거야? 네? NS11 오늘 MS11 한번 깔아보려고. 해보세요. 마음대로 가시죠. 별 상관없어요. 7.5는 깔다가 아니, 그거 안 돼가지고 날려버리거든요. 아까 예전에 12 버전으로 돌렸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인터넷 키워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상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인터넷 잡아놓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자야 되는데. 금방 얘기드린 것처럼 100을 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셔야지 보충 설명을 또 해드릴 거잖아요. 12 그리고 날려가면 어떡하지? 요거 끝나고 나면 아까 준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너미를 가지고 손에 짜는 걸 얘기할게요. 플레이너미. 근데 그걸 짜본 적이 없네. 플레이너미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4mm, 1mm 깎을 수도 있어요. 페이스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균값밖에 못 갔잖아요. 2.5, 2.5 이렇게밖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뭘 쓸 거냐면 뭐 2mm 깎고 3mm 깎고 뭐 4mm 깎는가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할 거냐면 이 그룹핑 시킬 거예요. 그룹핑. 문제는 지금 페이스밀을 예를 들어 2개를 썼잖아요. 본수처럼. 그러면 절착 영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잡아야 되죠. 이것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어차피 시간 남았으니까. 권수 시스템으로 보면 권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절삭 영역을 2번 잡았지 얘기하듯이 마우스 클릭 횟수가 1번, 2번 이렇게 잡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없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뭘 쓰냐면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곳에 절삭 영역을 잡아버릴 거예요. 어디에다가 원수야 워크피스에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를 찍어버릴 거예요. 일단 얘네들은 전 설명할 거도 얘네를 없애버릴게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한 것처럼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한 부분 위에 있는 지오메트릭을 야를 지정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무시할게요. 그리고 나서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절삭 영역이 어떻게 돼요? 지정되고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지정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야도 2번째 만들었을 때도 이런 거를 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기본값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설마 컨트롤 CV로 하진 않았겠지. 그러면 이게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였어. 이렇게 플레이너밀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당연합니다. 근데 프로밀은 몇 가지 제약상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가 가공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절삭 영역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우스 콕 찍으면서 계속 바꿔야 되고요. 이게 오퍼레이션이 10개를 묶어놨다고 치면 야만 바꿔치기합니다. 지금 절삭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뭐하니? 아까 얘기한 절삭이 안 됩니다. 페이스밀의 최고 상단의 밀플래너는, 프로파일 형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이런 식이 어떻게 돼요? 한 번의 절삭 영역을 바꿔치기 할 수 있죠. 한 번에. 다시 보여드리면, 내가 절삭하는 영역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뭘 바꿔요? 야를 바꿔치기 하죠. 좀 적다, 씨.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생성됩니다. 두 개가 다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이것도 여기고 이것도 여기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절삭 영역을 계속 찍어줘야 돼요. 어떤 변경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엄격히 얘기하려고 해야 되는 거냐면 플레이너 밀 할 때 설명할 때 어차피 플레이너 밀은 이렇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래서 플레이너 밀 할 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룹핑 시키는 거예요. 가공이 비슷한 영역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룹핑 시켜버리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변경사항들이 있었을 때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핑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 작업 순서가 바꾸면 된다. 그렇죠. 확실히 빠르죠. 왜 크게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것들은 선생님 뭐 설명하시겠지만 3번과 4번을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위치가 바뀌죠. 3번과 4번 지금 4번이잖아요. 4번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러면 지오메트릭에서 3번과 4번의 위치가 바뀌죠. 같은 그룹에서는 순서를 바꾸면 그룹핑 되어 있는 거는 순서가 그 안에서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놓고 봤을 때 순서라고 하는 부분은 지오메트릭하고 프로그램 순서비는 서로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 공구하고 방법비는 연동돼 있지 않아요. 내가 잡아당겨서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방법에 대한 부분 위치가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C 데이터 뽑는 거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순서 B에서도 뽑지만 어디서도 뽑아요. 여기서도 뽑죠. 지오메트릭 중에서.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부분이 아까 준호 씨가 플레이너 밀할 때 얘기할 거라서 플레이너 밀을 가지고선에 그룹핑 시키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해야 되죠. 그래야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가공에 대한 부분에 자동 인식 기능이 쓸 수가 있어요. 2D IPW를 쓸 수 있어서. 마캠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내가 그런 부분 재가공이라고 하는 걸 쓰시잖아요. 그러면 상위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인지를 해버려요. 근데 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쓰시려면 그룹핑화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룹화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플레이너 할 때 이런 것들은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어쨌든 황삭 정상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오시는데 간단하게 이런 절삭 영역을 가지고서는 그룹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 만들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빠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갖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능사 실기 1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요거를 절삭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끝나면 뭐 할 거냐면 앞뒤로 깎을 거예요. 앞뒤로 이제 깎는데 저희가 그때 측정할 때 측정물 한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포켓짜리 하나 팔 거예요. 15mm짜리 우리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만들 거냐면 첫 번째 가공물 보신 것처럼 그때 측정한 거 보신 것처럼 못따기를 할 거고 뒤에는 R2로 돌릴 거예요. 그거를 1, 2차 가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캠으로 짤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편생 보고 하라고 설명 던져 놓을 거예요. 저는 필요한 것만 잡아 놓을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권소야 해와라 그러고 나서 파일 받아갖고 틀린 부분만 잡아주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씩 변사님한테 수업적인 부분을 좀 얘기할 때 우리가 깎으려고 그러면 어쨌든 주기 프로그램이 있든지 캠 프로그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절삭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잖아요. 1차. 1, 2차 끝나면 동일 제품으로 알루미늄으로 깎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동일 제품으로 스틸을 깎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갈 거예요. 제 생각에 한 달 정도 지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자유방어 할게요. 그러면 뭐 한 10월 한 초는 아니라 중순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나가면. 혹시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